한 의과대학이 전교생에게 등록금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한국의 명란젓갈 등이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롱킴 주 하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가운데 앤디 김 의원이 또다시 태미 머피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종 판결문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이 최소 4억 5,4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가 스몰 비즈니스 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금요일 발생한 브롱스 지하철 총격 사망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시민들을 위한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한 의과대학이 오늘 역사적인 기부금을 받았다며 전교생에게 등록금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무상 교육을 받게 될 재학생들은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아인슈타인 의과대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 박사가 학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적인 기부를 발표한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등록금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고테스만 박사가 기부를 발표하자 학생들은 환호를 지르며 일어서서 옆에 있는 학생을 껴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번 기부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등록금 부담에 시달려온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재학생들이 등록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공부를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소아과 명예교수이자 리제트 H 사르노프 어워드를 수상한 루스 고테스만 박사는 월가에서 금융가로 일해온 또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 데이비 샌드 고테스만의 재산 10억 달러를 모두 기부했습니다. 고테스만 박사는 남편 샌디에게 감사하다며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맡겨주어 축복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3세인 고테스만 박사는 1968년 아인슈타인 의대 아동평가 및 재활센터에 합류했으며 55년 동안 학습 장애에 대해 연구하고 읽기 및 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했습니다. 2023-2024학년도 아인슈타인 의과대 재학생은 총 1,3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일반의 전공학생 737명, 의학 박사과정 학생 209명과 124명의 MD, PhD 통합 프로그램 학생이 등록돼 있습니다. 고테스만 박사의 역사적인 기부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수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며 자유롭게 프로젝트 및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4학년 학생들은 2024년 봄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올해 8월부터 그리고 신입생 등 8월 이후 학업에 조인하는 모든 학생들은 무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미주 한인도도 애용하는 한국 명란젓과 명태 등의 미국 수출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러시아 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 제품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러시아 수산물 가공품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으며 2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산 수산물은 물론 러시아 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 제품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직접 수입 금지뿐만 아니라 한국 등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수산물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해 주로 동해안 지역에서 황태채, 명란젓갈, 창란젓갈 등으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명태 제품의 원재료는 90% 이상이 러시아산입니다. 이처럼 수산물과 가공품을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대체 재료조차 찾기 힘들 전망입니다.
이들 제품들을 수출하는 한국 수산업체들은 이번 금수 조치로 미주 한인 250만 명 규모의 시장을 갑자기 잃게 됐습니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러시아산 수산물은 명태, 연어, 대구, 게 등 모두 4가지입니다. 러시아 침공 전 계약된 물품은 올해 2월 21일까지만 수입이 가능하고 이 중 특히 명태는 생산량과 가격 문제로 대체하기도 어렵다고 식품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 한인마트 관계자는 아직은 재고분 여유가 충분해 당분간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없을 것이지만 재고가 소진될 경우 대체 상품 수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오는 6월에 치러지는 민주당 예비선거에 7번째 재선에 도전하는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이 버링턴 카운티에서도 태미 머피 후보를 상대로 압승 거뒀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러싱과 머레힐 등을 포함하는 뉴욕주 40선거구 주 하원 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론킴 주 하원 의원이 출정식을 갖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무실에서 백구경찰서 공공안전 담당 경관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 지역 유권자 등과 함께 선거 캠페인 시작을 알리며 올해 선거에 큰 승리를 거둘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연설에서 자신은 이 지역 사람으로 주민들의 고민과 기쁨, 슬픔 등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재선에 성공하면 플러싱 지역이 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이 많아지도록 하나씩 일궈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론킴 의원이 올해 치러지는 본선거에 당선되면 한국계 의원으로서 7번째 주 하원의원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으로 올해 민주당 예비선거에 중국계 후보 2명이 김 의원의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전자 앤디 첸 후보는 지난 2021년 25선거구 뉴욕시의원에 도전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버링턴 카운티에서 진행된 민주당 위원회 투표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의원이 태미 머피 여사를 245대 21로 압승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머피 여사가 20년 이상 거주해온 근거지인 맘노스 카운티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이번 2번째 당내 경쟁에서 큰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태미 머피 후보가 좌절할 만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태미 머피 선거운동본부 측은 그동안 선거 캠페인 총책임자였던 맥스 글라스가 최근 사임했다고 밝혔으며 새로운 캠페인 매니저로 누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오는 3월 2일 치러지는 사우스 저지 카운티 전당대회를 앞두고 앤디 킴 의원이 태미 머피를 이길 것인지가 관건이 아니라 얼마나 압도적인 승리를 이룰지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벌링턴 카운티 전당대회의 승리에 대해 90% 이상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히며 주 내 21개 카운티에서 모두 이와 같이 유권자들이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민주당 예비선거일은 오는 6월 4일이며 뉴저지주 유권자들의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앤디 킴 의원은 32%, 태미 머피 여사는 20%를 보이며 앤디 킴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금까지 5번 열린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본선행을 확정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산을 부풀려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액수가 4억 5,400만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판결 전 지연 이자가 가산된 데 따른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 방침을 밝히고 공탁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의 아서 앵고론 판사의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은 최소 4억 5,400만 달러로 늘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존 벌금의 3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의 벌금도 각각 400만 달러에서 47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체 벌금에 대한 이자는 하루 11만 4천 달러로 대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 금액은 벌금 납부 내지 공탁 때까지 계속 누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판결을 항소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공탁에 필요한 현금이 충분한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보증회사들과 가능한 한 적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원과 지지자들은 기부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전용될 것을 꺼려 지갑 열기마저 주저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기부금 액수, 기부자 수에서 모두 밀리는 형국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바이든 캠프는 현금 5,600만 달러를 확보했지만 트럼프 캠프의 현금 보유액은 3,050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기부자 수 또한 지난해 11월 기준 바이든 캠프는 17만 2천 명인 반면 트럼프 캠프는 14만 3천 명으로 약 3만 명 더 적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신규 보조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여전히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스몰 비즈니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새로운 보조금을 통해 재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뉴욕시와 소상공인이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원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킴 스몰 비즈니스 국장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곧 지역사회 경제 번영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치안 강화를 통해 소매점포 내 강도 범죄를 근절하고 지역사회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위생 서비스 증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맨해튼 125스트릿과 같은 소매점포 등 소외되고 있는 상점에 대한 쇼핑객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치안관리에 신경 쓰고 상업용 간판 및 조명을 지원해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특히 소매점포들이 폐허처럼 변하면 지역사회 경제는 물론 치안까지 악화된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운영 중인 소매점포 6곳 중 한 곳은 팬데믹이 지나간 2022년 이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소매점포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가 소유한 업체인 것으로 파악돼 뉴욕시는 소수인종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소매점포는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청 관계자는 팬데믹으로 인해 뉴욕시 내 3만 개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특히 소매점포에서 1달러를 사용할 시 70센트가 지역사회로 경제순환되는 셈이라며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신청 방법이 공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워싱턴 DC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현역 공군 한 명이 가자지구 유혈 사태를 규탄하며 자기 몸에 불을 질러 분신하는 모습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로 생중계했습니다. 이 남성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복 차림의 남성은 어제 오후 1시쯤 자신이 현역 군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로 생중계하면서 나는 더 이상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며 극단적인 항의 행위를 하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금속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몸에 뿌렸으며 팔레스타인 해방 구호와 함께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내 군사행동 반대 캠페인의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이 남성은 현역 미 공군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신 직전 바로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다가갔지만 화를 막지는 못했으며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의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학살하고 235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은 뒤 확대된 전쟁은 3만 명에 육박하는 가자지구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2만 9,514명의 팔레스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소재 이스라엘 영사관 밖에서는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시위하던 사람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시 브롱스 지하철 열차 안에서 45세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5시 30분경 뉴욕시 브롱스 D라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열차 내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뉴욕시경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45세 남성 윌리엄 알바레즈로 확인됐으며 뉴욕시경은 피해자가 탑승한 열차가 183 스트리트역에 도착할 무렵 열차 내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하철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는 총 3명으로 24세 남성 저스틴 허드와 38세 여성 베티 코토, 42세 남성 알프레도 트리니다드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총격 살해 용의자 3명이 열차에 탑승했을 때 이미 피해자 알바레즈가 열차에 앉아있는 상태였으며 용의자 3명 중 한 남성이 피해자 옆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다가 논쟁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알바레즈는 가해 용의자 3명에게 둘러싸여 언쟁을 벌였으며 끝내 열차가 역에 도착하기도 채 전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이번 총격 살해 사건이 올 들어 지하철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3번째 살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시 대중교통 내에서 묻지마 폭행 및 살인 사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하철 내 폭행, 강도, 살인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하철 시스템 내에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경관 배치를 확대했지만 도리어 범죄는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범죄자를 검거해도 바로 풀어주는 사법제도 때문이라며 뉴욕시 범죄자 처벌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가 무료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가족 연간 소득이 8만 5천 달러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이 5만 9천 달러 이하면서 부양 가족이 없는 개인 또는 부부로 신고하는 뉴욕 시민에게 무료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NYC 헬스 플러스 하스피털스는 지난 23일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의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뉴욕 시민을 위한 무료 대면 및 화상 세금 신고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브롱스웍스, 그로우 브루클린, 어반 업바운드 및 코드 포 아메리카의 Get Your Refund 이니셔티브와 협력해 가족 연간 소득이 8만 5천 달러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이 5만 9천 달러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 또는 부부로 신고하는 뉴욕 시민에게 무료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일부 NYC 헬스 플러스 하스피털스는 스페인어, 중국어 및 벵고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상 세금 신고는 스페인어가 지원됩니다. 애덤스 시장은 우리는 매일 이 도시를 노동 계급 뉴욕 시민들에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시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 인상을 확보하기 위해 얼바니를 방문했으며 이번 세금 시즌에 뉴욕 시민들이 공정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뉴욕시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대면 서비스의 경우 개인은 사전에 약속을 잡고 신분증과 소득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화상 서비스의 경우 개인은 문서를 업로드하고 세무대리인과 가상으로 만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전체 체크리스트는 뉴욕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무료 세금 신고는 최근 강화된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 공제와 같은 중요한 세액 공제를 포함해 뉴욕 주민들이 전액 환급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무료 세금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뉴욕시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 서비스는 현재 뉴욕시 전역에 130개 이상의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또는 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 사무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오는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뉴욕 시민은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뉴욕시 무료 세금 신고 대행 웹사이트를 방문해 가장 편리한 무료 세금 신고 사무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는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2011년에서 2022년 차량 대부분에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에서 1,178대의 현대차와 723대의 기아차가 도난당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동차 절도 건수의 1000%를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 전체 도난 차량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도와 범죄 행각, 난폭 운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시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네소타주는 지난해 3월 현대차 등의 도난 방지 기술이 결여된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주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 등 23곳의 법무장관은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어린이 2명이 독감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아동의 거주 지역은 각각 뉴저지 북동부와 중동부로 한 명은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숨졌고 다른 한 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보건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 감염자 지수는 주 전역에서 모두 높은 상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시즌에 독감 집단 발병이 총 110건 보고되는데 이 중 18건은 이달 17일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주 보건국 대변인은 현재 독감 감염 지수가 높은 수준이며 독감 시즌이 4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2022-2023 시즌에 4명이 사망했고 올 시즌에는 현재까지 사망자 2명이 보고된 상태입니다. 뉴욕시가 교통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현행보다 9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 교통국은 현재 뉴욕주 법으로 뉴욕시 전역 교통신호 위반 카메라 개수가 150개로 제한돼 있는 것을 주의회 법안 추진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325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전체 신호등의 1%인 150개에 불과한데 이를 약 10%까지 늘리게 됩니다.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신호 위반 카메라 적발 차량 전체의 94%가 위반 횟수 2회 미만이었으며 0.5%의 차량이 5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측면 충돌 사고를 일컫는 T본 충돌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률은 카메라 설치 후가 설치 이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다음 달 9일에서 18일 퀸즈보로 플라자역 공사로 인해 7번 NW 전철 운행이 변경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3월 9일 자정부터 11일 오전 4시, 16일 자정부터 18일 오전 4시까지 7번 전철 운행이 메인스트리트역에서 74스트리트, 브로드웨이역 구간만 운행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N전철의 경우 아스토리아, 디트마스 블로바드역, 39에비뉴역 구간을 매 12분마다 운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운행이 중단되는 퀸즈 플라자에서 74스트리트역, 아스토리아 39에비뉴에서 퀸즈 플라자, 버논 블로바드에서 퀸즈 플라자 구간 등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